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남 관련되는 NDA 타임라인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윗골이 나오는 음봉으로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0.20% 강세고요. 다우 선물이나 S&P 선물 같은 경우도 0.38, 0.34 이 강세 흐름입니다. 본래 이제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이 데트 실링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간의 회의가 일단 포스트폰 다음 주로 일단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금요일 개장 전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이제 CPI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CPI 지표들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만 결국 리세션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술주라든지 미국의 지방은행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영향들이 계속 이제 산재하고 있는 것 가운데 시장들이 좀 여기에 따라서 추세라기보다는 좀 등락을 하는 흐름들을 미증시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하루하루 지금 이제 수급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외국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줬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외국 기관들이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투신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연기금은 좀 매도하고, 어제 개인들은 이제 순매도를 소폭했는데 오늘은 또 거래소 중심으로 코스닥과 더불어서 양매수하는 흐름들을 개인들은 보였죠.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8원 20전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환도 수급에 영향을 좀 줬고, 전반적으로 어제는 지수는 빠졌는데 종목은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가면서 종목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 입장에서 흐름들이 좀 상쇄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라인으로 50%짜리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주들이 메꿔주면서 지수 하락도 막으면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 같이 밀리면서 소형 이제 테마주들만 지수에 영향 없는 종목들만 이제 상승 흐름을 내는 이런 어떤 종목별 흐름들을 보통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총액은 큽니다만 시장 영향보다는 개별이수 영향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이제 기사가 6시에 나오면서 NDA 관련되는 타임라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 주말 정도 20일 전후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침에 초반에 이제 분봉 흐름은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반영하면서 37,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중요 이제 라인이 36,000원, 37,000원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은 4만원대 라인을 상승 삼각형 흐름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오늘 거래는 이제 전일보다 늘어났습니다만 오히려 윗골이 나오는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이 공매도가 오늘 또 15.86%로 이 두 자리 흐름을 내면서 누르는 어떤 물량들이 계속 일단 나왔다 이렇게 수급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보시게 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뭐 증가했다는 말은 공매도하고 이제 연계된 어떤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기인하는
이 흐름들의 어떤 이제 외인들 관련된 어떤 창구 쪽으로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찍어 내리는 뭐 이런 흐름들이 올라가자마자 누르는 물량으로 5장까지 뭐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면서 결국 36,000원, 37,000원 지지도 안 되면서 다시 35,000원대로 이제 내려가는, 그리고 시간에는 다시 또 100원이 빠져가지고 34,900원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의 주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상승 삼각형의 윗단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 못하면서 아랫단의 어떤 저점을 높이는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을 지나는 어떤 추세선 위에서 일단 원봉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또 지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이 돌파의 시도를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까지 이제 보아야 되는 어떤 한 주를 더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또 이제 미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아침에 이제 이 6시에 나왔던 어제 전일 있었던 IR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이제 기사가 뉴시스에 나오면서 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 21개, 그러니까 20일 전후로 이제 정세호 엘리바 테라피틱스 대표도 하상으로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어지는 이제 NDA 신청을 넣는다라고 하면 두 달 동안의 리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일반 심사로 될지도 이제 이어지는 어떤 모멘텀으로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뭐 기사로 나왔던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HLB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이 HLB 생명과학 R&D라고 이제 연구소 형태의 후물질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 기관이 있죠. 여기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도입되었던 신약 물질인 HLS-2201 관련되는 연구 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부산이나 또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암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세포 실험 결과를 이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신약 물질로 세포 죽이는 이제 세포가 이제 분열해서 이제 다음 이제 두 개의 어떤 동일 세포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세포 주기, 이제 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제가 그림을 조금 인용을 해놨는데, 요 주기로 보면 이제 G1, G2, S, 그 다음에 M기인데요. 그래서 G1에서 S기를 통해서 G2까지가 이 이제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고, 요 M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G1이나 G2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단계고, 이 S 단계가 이제 DNA를 이제 합성하는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 화학요법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뭐 알키라 이제 약물이라든지 항대사 물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DNA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요. 이 HLS-2201 같은 경우에는 요 G2기에서 이 M기 세포 분열하는 요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이제 저해해 가지고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세포 실험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요법제 같은 시스플리틴 같은 경우에는 이 알킬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DNA에 이제 영향을 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암 쪽에서는 이제 플루오르 우라실 같은 경우에는 항대사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포 실험 결과 이 시스플라틴보다도 낮은 용도에서도 정식 효과를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대장암 쪽에서도 이제 내성 관련되는 부분을 가진 암세포 정식에도 효과적으로 이제 억제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나름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성 관련되는 부분은 표적항암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항암제 물질에 대한 어떤 언맷 니즈가 계속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되면 5번째의 1차 치료제 관련되는 후보 물질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치료 옵션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게 주가 흐름은 이제 올 달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HLB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4월 달에 만들어 나왔던 월봉상의 흐름을 올 달에는 지금 이제 초반에는 큰 흐름을 내지 못하고 여기도 오늘 1.98 정도 밀린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결국 이제 수급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압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이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공매도 물량들도 훨씬 더 이 많이 늘어나는 전일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호재의 항상 보면 급등하지 않으면 공매도가 이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기준으로 9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만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상한이 좀 늘어났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체결이 많이 좀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로 수급이 또 이제 좀 바뀐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아쉬운 어떤 음봉입니다만 결국 다음 주에 ND 신청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올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래서 36,000원, 37,000원의 어떤 지지 확인을 하면서 4만원 도전은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좀 시도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이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